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산길, 한 사내가 낡은 갓을 쓰고 노새의 고삐를 잡고 걸었습니다. 그의 성은 백가였으나 사람들은 그를 언서방이라 불렀습니다. 작은 키에 입술이 찢어진 언청이라 그리 불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노새의 등에는 소금 2가마가 묵직하게 실려 있었고 땀으로 축축한 언서방의 등에는 굵은 보찜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노모와 단둘이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20이 넘었는데도 장가 한 번 못 간 처지였습니다. 노새가 비탈길에서 삐끗하며 언서방의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언서방은 한숨을 쉬며 노새의 엉덩이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놈의 노새가 또 시작이구나. 여물에 콩이라도 없으면 단식투쟁을 하더니 고개를 오를 땐 꼭 나를 밀어 올리라 하지. 어서 힘을 내거라, 이 녀석아. 노새는 언서방의 엉덩이를 들이밀고는 크게 방귀를 뀌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언서방의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노새가 사람 약을 올리는 재주는 타고났구먼. 방귀 뀌는 재주로 상이라도 줘야 할 것이야. 평생 소금 장수로 조금 떨어지는 엽전이나 만지니 이 녀석 약 올리는 것도 재주라 칭찬해야 하나. 언서방은 헛웃음을 지으며 노새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노새는 칭얼대듯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언서방은 혹시 노새가 심술을 부릴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놈, 오늘은 소금 녹이지 마라. 소금 가마 외에 다른 걸 등에 얹으면 개울을 건널 때 꼭 주저앉아 소금을 녹이려 하지. 오늘 녹이면 우리 둘 다 굶는 것이야. 노새는 언서방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개울 한가운데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금 가마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노새가 기어코 소금을 녹이는구나. 발정이라도 나면 심리팍, 암내도 용하게 맡아 아무리 고삐를 당기고 회초리로 때려도 소용없더니 이놈은 소금까지 녹이는 재주가 있네. 아까운 내 소금. 언서방은 물속에 주저앉은 노새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노새는 가끔씩 도둑장가라도 가는데 언서방은 20이 넘었는데도 장가 한 번 못 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나루 주막이었습니다. 해질녘 강나루 주막은 술 취한 객들의 웃음소리와 주모의 악다구니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언서방이 노새를 메어두고 주막 문을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이 망할 놈의 애꾸 같으니라고. 어디 남의 술상에 남은 탁배기를 홀랑 마셔? 내 놈은 사람이 아니여. 썩 꺼지지 못할까? 주모가 부직갱이로 애꾸 절름발이를 후려치며 쫓아냈습니다. 그는 겨우 몸을 가누며 마당 구석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손님방에서 나온 개다리 소반 술상에서 남은 탁배기를 애꾸가 마셨다고 인정머리 없는 주모가 성질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주모가 기둥서방과 싸운 화풀이를 만만한 애꾸한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꾸를 일목이라 불렀습니다. 일목이는 이 주막에서 점을 봐주고 객방의 군불도 지피며 마당도 쓸며 질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서방은 술상을 받아들고 앞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일목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서방은 주모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모, 여기 탁배기 한 사발 더 주시오. 어서 목마르니. 아이고, 나으리. 방금 내어드린 술은 어디다 두시고 또 달라시오? 주막에 술단지가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나으리 목구멍이 구멍난 항아리도 아닐진데. 하하, 주모 말솜씨가 탁배기 한 사발보다 더 시원하구려? 먹구멍이 구멍난 항아리라 그런지 주모 같은 미인이 따라주는 술은 더 시원하단 말이오. 목마르니 한 사발 더 주시오. 주모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언서방의 넉살 좋은 칭찬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주모가 투덜거리며 술을 따라주자 언서방은 그 술잔을 들고 일목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어르신. 이리 오시오. 밖은 차가우니 평상에 앉아 이 술이라도 한 잔 받으시오.
일목이는 깜짝 놀란 눈으로 언서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모의 눈치를 보던 일목이는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송구하오. 이 누추한 몸이 어찌 술을. 주모가 보면 또 발길질을 할 텐데. 괜찮으니 이리 오시죠.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 몸이 녹을 것이 아니겠소. 밤 공기가 매서울 진데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누가 돌보겠소. 주모가 돌봐줄 것도 아니잖소. 저 주모 심술보가 이 강나루만큼 넓으니. 언서방이 주모 쪽을 흘깃 보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모는 멀리서 듣고 있었는지 저 망할 놈의 주둥이가 나풀거리는구나. 하고 소리쳤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으리 말씀 덕에 이 얼어붙은 몸이 다 녹는 듯하오. 일목이는 언서방의 따뜻한 말과 유머에 이끌려 평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서방은 술 한 잔을 따라 일목이에게 건넸습니다. 일목이는 술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애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나으리. 이런 인정은 난생 처음 받아보. 별 말씀을. 같은 사람끼리 정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소. 어르신도 귀한 목숨인데 어찌 그리 스스로를 깎아내리시오? 주모의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얻어맞고 산이의 몸 성할 날이 있겠소? 이러다가는 장가도 못 가고 홀몸으로 늙을 것이오. 저야 뭐 질긴 목숨이라오. 장가라뇨? 이 몸에 무슨 장가? 그래도 나으리 덕분에 오늘 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잠들겠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전부이겠소? 내 노새도 앞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데 어르신이라고 다를까? 언서방이 일목이의 애꾸 눈을 빤히 보며 은근한 농을 던졌습니다. 일목이는 언서방의 말뜻을 알아차렸는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으리의 말씀이 정답이오. 저도 이 주막에 박혀 점이나 치는 신세지만 가끔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요. 허나 제 눈은 하나뿐이라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럼 됐소. 앞으로 어르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언서방이 두 눈 크게 뜨고 봐드릴 테니 어르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지혜를 빌려주시오. 어떻소? 짝이 딱 맞지 않소? 나으리 말씀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소이다. 제겐 평생 소원하던 벗이 생긴 듯하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언서방의 작은 배려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가 일목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언서방은 주모에게 방값을 치르고 주막 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목이는 언서방이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애꾸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나루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은 언서방이었습니다. 언서방이 짐을 꾸리고 노새의 고삐를 잡으려는데 나루터 저편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일목이가 튀어올랐습니다. 일목이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언서방에게 달려왔습니다. 언서방은 영문도 모른 채 일목이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나으리, 나 좀 보시오. 아니, 어르신. 아침부터 이 무슨 소란이시오? 일목이가 언서방의 소매를 다급하게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되오. 아니 되고 말고. 어젯밤에 황룡꿈을 꾸었소. 꿈빨이 사라지기 전에 어서 빨리 곰소로 가야 하오. 언서방은 일목이의 엉뚱한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황룡꿈이라니? 허허, 어르신이 꾼 꿈이라면 용이라도 꿈속에서 춤을 추었단 말이오? 내 귀가 솔깃하긴 하오만 주막 탁배기 기운에 헛것을 보신 것은 아니시오. 나으리, 정녕 못 믿겠다면 할 수 없소. 허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어젯밤 황룡을 탄 신선이 그리 말하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소. 올해는 가을 장마가 여름 장마보다 더 길게 더 세차게 이어질 것이야.
그 빗줄기가 온 세상을 씻어낼 것이니 소금을 사재기 하면 큰 재물을 얻을 것이라 해서. 일목이는 황급히 자신의 허리춤을 뒤졌습니다. 전대 하나를 꺼내 언서방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것이 엽전 꾸러미임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평생 모은 돈이요. 나으리 믿고 이 돈 모두 털어 소금에 투자하겠소. 제 이 한쪽 눈만 빼고 모두 드리리다. 언서방은 묵직한 전대를 받아들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일목이가 주막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 귀한 돈을 어찌 이리 망대어 주시려 하시오. 만에 하나 꿈이 헛것이라면 어르신은 이제 어디 가서 잠들겠소. 허허, 나으리. 제 목숨을 건 꿈이라 하지 않았소. 나으리 어머니께서도 평생 처음 청룡 꿈을 꾸셨다 하지 않았소. 언서방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미가 새벽녘부터 청룡꿈 이야기를 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미는 꿈이 너무 생생하여 꼭 아들을 장가보낼 좋은 징조라며 기뻐했었습니다. 내 어미가 새벽 청룡 꿈을 꾸었다고 종일 기뻐했소이다. 보시오. 황룡꿈과 청룡꿈이라. 하늘이 우리에게 점지한 것이 아니겠소? 나으리 모친께서 청룡을 타시고 제가 황룡을 탔으니 둘이 합하면 용이 2마리.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올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오. 일목이의 말에 언서방은 주저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미의 꿈 이야기까지 겹치자 마음이 단단히 움직였습니다. 언서방은 고삐를 잡았습니다. 언서방은 노새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이젠 도둑장가 말고 진짜 장각할 기회가 왔다. 어서 곰소로 가자꾸나. 십리박 암내도 맞는 녀석이 돈 냄새는 못 맡을 리 없지. 노새는 언서방의 채찍질에 한 번 크게 울고는 발걸음을 뗐습니다. 일목이는 언서방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애꾸 눈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언서방과 일목이 그리고 노새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서로를 다독이며 먼 길을 재촉했습니다. 절름발이 일목이가 불편할까 언서방은 노새 등에 그를 태웠습니다. 어르신, 노새 등에 앉아 가는 것이 편하시오? 허리라도 아프시면 말씀하시구려? 혹여 넘어져 남은 눈마저 다칠까 염려되오. 허허, 나으리. 이놈의 노새가 제 다리보다 훨씬 튼실하니 제가 이놈에게 신세를 지고 있어이다. 다만 이놈이 자꾸 엉덩이를 흔들어대니 멀미가 날 지경이오. 하하, 노새가 어르신을 환영하는 것이오. 제 주인이 그리도 애타게 장가 가고 싶어 하는데 어르신이라도 태워보내야 제가 장가라도 가겠지요. 이놈, 내 말이 틀렸느냐? 어르신 태우고 가니 저리 얌전한 것을 보면 필시 어르신의 덕이 크다 할 것이오. 어쩌면 이놈도 황룡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어이다. 헌데 어르신, 곰소까지는 아직 얼마나 남았을지. 나으리, 해가 저무는 것을 보니 그리 멀지 않았소이다. 이제 곧 당도할 것이오. 소금 냄새가 벌써부터 풍기는 듯하오. 그렇게 밤낮으로 걸어 마침내 부안의 곰소에 다다랐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짭조름한 소금 냄새가 언서방의 코를 찔렀습니다. 곰소는 활기찬 소금 시장으로 북적였습니다. 수많은 소금 창고들이 즐비했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서방과 일목이는 두리번거리며 소금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은 언서방 어미의 전대와 일목이의 한평생 모은 엽전이 전부였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눈앞의 소금 물표들은 그들의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보시오. 소금 물표값이 저리 비싸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쥐꼬리만큼밖에 못 사겠소. 이러다간 소문만 무성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판이오. 나으리, 걱정 마시오. 황룡이 일목이에게 거짓을 구할 리 없소. 닥치는 대로 사들이시오. 돈이 모자라면 제가 이 몸이라도 팔아 소금 물표를 사리다. 아이고, 어르신.
제 몸을 팔아 소금을 사겠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시오. 차라리 노새라도 팔아 돈을 보태지요. 이놈은 워낙 속을 썩이니 팔아도 아깝지 않을 것이오. 노새는 언서방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는 듯했습니다. 언서방은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소금 창고 속 소금 물표를 사들였습니다. 그들이 소금 물표를 살 때마다 주변 상인들은 이들을 어리석게 여겨 비웃었습니다. 저런 애꾸와 언청이가 저리 미련하게 소금을 사들이는 것을 보니 필시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꼴이겠구먼. 쯧쯧 불쌍한 지고. 푼돈이나마 쥐고 살지 저리 무모하게 재산을 탕진하다니. 세상 물정 모르는 얼간이들이라네. 언서방은 상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모기의 말만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소금 물표를 가득 사들였습니다. 소금 물표를 다 사넣은 서방과 일모기는 곰소 저잣거리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소금 물표뿐이니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며 한시름 놓아야 하지 않겠소. 이젠 정말 운명에 맡길 수밖에. 걱정 마시오. 오늘 밤은 취하도록 마시고 부자가 될 꿈을 꾸어봅시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잔뜩 마시고 나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에 초승달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술 기운에 휘청거리며 주막집 객방에 들어가 골아떨어졌습니다. 언서방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갑자기 일모기가 자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나으리, 어서 일어나시오. 번개가 칠 때는 창호가 새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모기는 밖에 나가 두 손을 활짝 펴고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황룡, 청룡님, 고맙습니다. 일모기는 빗속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과연 가을장마는 2달 터울이 되어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가을장마는 일모기의 예언처럼 2달 넘게 계속 내렸습니다. 곰소에서 돌아온 언서방과 일모기는 매일매일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쉼없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이런 긴 장마는 난생 처음이라며 걱정 어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 대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어르신, 이 비가 대체 언제나 그치려는지. 벌써 2달이 넘었소. 이러다 온 나라가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겠소. 허허, 나으리.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이 비는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빗줄기라오. 소금 값이 요동치는 것을 보니 정말 어르신 꿈이 영험한가 보. 언서방의 말처럼 소금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소금이 귀해지자 소금 매집을 하는 도매상들이 꾸역꾸역 언서방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서방이 곰소에서 소금 물표를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언서방님이시여? 소금 좀 넉넉히 가지고 계시다 하여 부득이 찾아왔소이다. 내가 언서방이요. 비도 오는데 어찌 이리 젖은 채로 오셨소. 소금이 급하시긴 급한가 보. 급하고 말고요. 나으리, 지금 온 장터에 소금씨가 말랐소. 부디 저희에게 소금을 좀 내어주시오. 허허, 제가 가진 소금은 노모와 제가 먹을 양식 정도인데 그리 귀한 것을 어찌 함부로 내어드리오. 게다가 이 비가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말이오. 언서방은 일부러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도매상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으리, 정녕 소금을 내어주지 않으시면 큰 손해를 볼 것이오. 원하는 값은 다 드릴 테니 제발 저희를 살려주시오. 부르는 것이 값이라 생각할 터이니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시오. 일모기가 언서방의 옆에 서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언서방은 슬쩍 일모기의 눈치를 살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이라? 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아니 내어드릴 수도 없고. 헌데 말입니다. 소금이 귀해진 것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오. 그럼 어찌해야 소금을 얻을 수 있겠소이까? 하시는 말씀 듣겠소이다. 좋소.
그럼 제가 소금을 내어드리리다. 대신 제가 부르는 값에 토 달지 마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엽전으로 가져오시오. 그는 언서방이 부르는 값을 듣고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언서방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고 소금을 받아갔습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다른 도매상들도 꾸역꾸역 언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언서방은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소금을 팔아 큰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언서방의 집 마당에는 일꾼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뚝딱뚝딱 24칸 기와집이 올라갔습니다. 한 울타리 중간에는 나지막한 담이 가로질렀고 그 가운데는 있으나 마나 한 중문이 달렸습니다. 동쪽 12칸은 언서방의 집, 서쪽 12칸은 일모기의 집이었습니다. 어르신, 보시오. 우리가 꿈꾸던 기와집이 아니오. 이제 더 이상 주모의 부지깽이와 싸울 필요도 없고 비바람을 피할 걱정도 없겠소. 하하, 나으리. 이 모든 것이 나으리의 착한 심성과 제꾼발 덕분이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제 제가 나으리께 좋은 꿈이나 꾸어드려야 할 터인데. 언서방의 집에는 멋진 외양간도 새로 달아 지었습니다. 언서방의 노새는 그곳에 따리를 틀고 앉아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녀석에게는 콩이 듬뿍 든 여물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요? 넉넉해진 살림 덕분에 언서방과 일모기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특히 언서방은 제 어미를 호강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잔칫날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언서방이 예쁜 암노새 한 마리를 사와 새로 지은 외양간에 들였습니다. 어르신, 보시오. 이 암노새의 자태를. 엉덩이가 아주 복스럽지 않소. 제 노새가 평생 호랍이 신세였는데 이제야 제대로 짝을 찾아준 듯하여 제 마음이 다 흐뭇하오이다. 노새에게도 짝을 지어주니 그리 흐뭇하시오. 정작 나으리께는 아직 짝이 없는데 말이지요. 어서 나으리도 좋은 짝을 찾아야 할 터인데. 제 팔자의 나으리 혼사 걱정까지 하게 될 줄이야. 저놈들도 저리도 제 할 일을 하는데 저라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때가 되면 다 제 짝을 만나는 법이니 그리 걱정 마시오. 화창한 장날이었습니다. 언서방과 일모기가 국밥집에서 술 한 잔 거나하게 걸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의 길가에 죽치고 앉아 사주팔자 봐주는 관상쟁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르신, 저기 저 관상쟁이가 제법 용하다 하니 재미 삼아 어르신 사주나 한번 넣어보시겠소. 제 짝과 어르신 짝은 언제쯤 오려나? 허허, 나으리. 제 놈의 팔자에 무슨 짝이 있다고? 이 애꾸눈의 절름발이 몸으로 어찌 남의 귀한 집안에 누를 끼치겠소. 헌데 나으리께서 그리 권하시니 재미 삼아 한번 보지요. 헌데 혹여 못된 소리라도 들을까 두렵구려. 두 사람은 관상쟁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일모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목구비는 좀 그렇고 기색을 보니 파란만장한 삶이었구려. 헌데 말입니다. 이 몸에 비범한 기운이 서려 있으니 귀한 꿈을 꾸셨구려. 이 노인은 그저 사람의 기색을 읽을 뿐이요. 헌데 이 기색을 보니 필시 황룡, 청룡 꿈을 꾼 천생연분 배필이 있네 그랴. 관상쟁이의 말에 언서방과 일모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럼 그 천생연분 배필이 누구란 말이오? 설마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시오? 제 팔자에 무슨 배필이 게다가 황룡, 청룡 꿈이라니요. 이 노인이 거짓을 말할 리 없소. 그 기운이 이 몸에 맴도니 틀림없소. 두 분의 기색이 서로를 감싸고 도니 분명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언서방은 일모기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모기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언서방 어미는 37이었고
일모기는 41였습니다. 언서방은 어미에게 관상쟁이의 말을 전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언서방 어미가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나이에 무슨 짝이 있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어찌할 것이야. 어머니, 봄날 꽃샘 추위가 매섭다 한들 한겨울 칼바람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야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어르신은 어머니께 둘도 없는 좋은 짝이 될 것이오. 게다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지 않소. 청룡이 황룡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 이놈, 어미를 놀리지 마라. 어머니, 제가 어찌 어머니를 놀리겠소. 제 소원이 어머니와 제가 좋은 짝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어르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이 아니오. 속이 깊고 지혜로운 분이니 어머니께는 더없이 좋은 짝이 될 것이오. 제 노새도 암놈이 생기니 저리도 좋아하는데 어머니라고 다를까? 결국 언서방 어미는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남몰래 찬물 한 그릇 놓고 일모기와 맞절을 하고 합방했습니다. 매파들이 언서방을 두고 들락거렸습니다. 넉넉해진 살림에 언서방에게 시집 오려는 여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언서방은 제 어미 앞에 꿇어앉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게 시집 오려는 여자들은 모두가 돈을 보고 오는 겁니다. 제 은청이 입술과 작은 키는 보지도 않고 그저 제가 가진 재물만 탐하니. 어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매파를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언서방 어미가 매파에게 귓속말을 전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넓은 마당에는 차양을 치고 왁자지껄 홀리식이 올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서방의 혼사에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소금 장수로 쪼들리던 언서방이 큰 부자가 되어 장가든다니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신랑은 당연히 언서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부가 어떤 교수일지 술렁거렸습니다. 넉넉한 살림에 어울리는 곱디고 온 색시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신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부는 아랫동네 노처녀, 얼굴에 곰보 자국이 선연한 곰보 처녀였습니다. 아니, 저게 누군가? 서방이 돈 좀 벌었다더니 눈이 삐었나? 저 공보 처녀를 어찌 신부로 맞이한단 말인가? 돈이 많으면 뭐하나. 배필 보는 눈이 저리 없으니. 하긴 서방도 언청이의 키도 크지 않고 끼리끼리 만난 것이라 해야 하나?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언서방은 곰보 처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언서방 어미와 일모기도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일모기의 애꾸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는 언서방의 진정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제 짝을 만난 듯하오. 어머니 말씀이 겉모습보다 속내가 고와야 한다고 하셨으니 저는 어머니 말씀 따른 것뿐이오. 곰보 처녀도 언서방의 말에 얼굴을 붉혔지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언서방의 집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언서방의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는 우렁찬 울음소리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뒤이어 언서방의 아들이 태어나 언서방과 그의 부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제 아들이 이리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놈이 자라면 저처럼 소금 장수는 시키지 않고 글 공부나 시켜 큰 인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야 꿈이 완성되는 듯하네. 황룡과 청룡이 우리에게 복을 내린 것이 분명하지. 이 아이가 커서 자네 입술까지 닮으면 큰일이니 부디 잘생긴 곰만 닮으라 기도해야겠구만. 아이고, 아버님. 제 언청이 입술이 어때서 그러시오? 이 입술 덕분에 소금도 잘 팔고 복도 받아 큰 부자가 되지 않았는지요? 마침 노새 새끼까지 태어났으니 집안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외양간에 들였던 암노새와 언서방의 노새 사이에서 노새 새끼도 태어났습니다.
오동통한 노새 새끼가 어미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노는 모습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언서방의 노새는 이제 도둑장가 갈 생각도 않고 새끼 노새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언서방과 일목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언서방은 외모나 신분보다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일목이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언서방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늘이 내린 복은 착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